안녕하세요. 월전십의 제갈량입니다.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결과는 원인과 같은 종류이자 같은 속성이지요. 인생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씨앗이 뿌려지면 당연히 결과라는 열매가 수확되는 법이죠. 결과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원인을 선택한 그 순간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 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월전십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생각을 행동의 씨앗으로 뿌려야만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월전십과 함께 희망의 씨앗, 부자의 씨앗을 함께 뿌려봅시다. 기적의 방송 월전 쉽.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불법 건축물 꼼짝마입니다. 2019년 4월 5일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는데요. 중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건축물 불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주거용 건축물 감경 면적을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셋째, 이행강제금 최대 5회 부과를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란 원래는 건축법상 용어로는 위반 건축물이라 하는데요.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 80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여 짓거나 용도 변경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여 위반한 건물들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 의외로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앞과 옆 건물들을 보면 북쪽 방향으로 4층부터 꺾여 있는 건물들이 보일 거예요. 꺾인 부분을 샤시나 샌드위치 판넬이나 까만 징크 판넬로 덮은 건물들이 바로 불법 확장한 건물들입니다. 이렇듯이 북쪽으로 건물이 꺾인 이유는 상대방 이웃의 최소한의 햇빛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로라도 건물을 후퇴하여 건축하게 하는 것이지요. 얼굴이 누렇게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은 왜 불법 건축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돈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 100평에 집을 지으려면 건폐율 60%, 즉 건축 바닥면적 60평에 용적률 200%, 총 200평을 지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1층에 60평, 2층에 60평, 3층에 60평, 4층에 60평, 그리고 5층은 나머지 20평을 지으면 되는데요. 5층도 20평만 짓는 게 아니라 5층도 40평을 불법으로 더 확장하는 것이지요. 40평을 불법으로 더 짓게 되면 강남 같은 경우 비용을 제하고도 약 5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만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불법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빌라를 분양받는 서민들 입장은 어떨까요?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빌라보다 금액면에서 5천만 원 이상이나 저렴한 가격이고, 일조권 제한이 주로 4층 이상부터 받아 전망도 좋죠. 또 서민주택이라 해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5번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되니 꽉 먹고 알먹고죠. 그래서 오히려 위반 건축물이 더 먼저 팔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은 꼼짝마라며 정부에서 기습 시행할 것을 선포하여 서민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몰라 모두들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지요.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고 5번이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쭉 계속해서 부과한다 하니 불법 확장한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선량한 서민들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자진신고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한다 하니 불법 확장인 줄 모르고 구입하셨다거나 적발되면 5년만 부과하면 될 줄 알았던 애꿎은 서민들만 이래저래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이 빌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건축주 입장에선 비싼 땅값에 건평이 줄어들면 같은 땅값에 그만큼 분양 수입이
줄어드니 그 줄어든 수입을 맞추려고 분양 가격을 높이겠죠. 결국 돈 없는 서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안겨지는 셈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걸 안 사면 되잖아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옛날 어른들이 우리 때는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았단다 라고 옛날 상황을 빗대어 말할 때 어린아이들이 왜요?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으론 이번 기회가 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이행강제금 납부를 시작한 사람은 5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첫째, 불법이라는 빌미로 실사용 면적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가 짱인 경우이고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건축물로 대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점. 셋째, 소비자나 건축주 모두 가성비가 없어 불법 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금과 같은 넓은 면적의 저렴한 빌라가 희소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 중 수요에 대한 공급의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망 좋고 가성비가 짱인 빌라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팔 물건이 없으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정리해 드리자면 앞으로는 불법으로 확장한 신축 건물은 분양받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축 건물을 보유하신 분들은 개정안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로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고요. 불법 확장된 건축물 중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실평수 20평 이상 방 3칸 화장실 2개인 건물 역세권 5분 이내 신축 5년 이내의 갭 2~3천만 원 정도이면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월전십 애청자 여러분, 저희 월전십은 요즘 많이 행복하답니다. 그것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월전십을 방문하여 많은 사랑을 주시고 가시기 때문이지요. 애청자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을 모았더니 사랑이자가 너무 많이 붙어서 또 다른 애청자 여러분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이자 받으실 분은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서 행복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